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단원명은 제곱근과 실수에 해당하고 이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정수와 유리수의 거듭제곱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 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위에 있는 숫자에 따라 곱하는 횟수가 정해졌었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 라는 뜻이어서 9가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일단 괄호에 해당하는 걸 모두 풀어줬어야 해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동료함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분배를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가 나오게 되고 동료함끼리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해서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2x와 2x 더해서 4x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따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제곱근과 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제곱근의 뜻을 알아보자 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제곱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탐구해 봅시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탐구해 봅시다에 보면 정사각형 모양의 거실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 모양이래요. 이때 넓이를 구하는 표를 완성해 보자 라고 했어요.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바닥의 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오죠. 2면 2 곱하기 2, 4가 나오고 3이면 9, 4면 16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제곱근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은 문제인데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x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했잖아요. 그럼 넓이를 표현해야 되니까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x, 즉 x제곱이고 이게 9에 해당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은 9가 됐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3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3이 달까? 라고 해서 본다면 사실 3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도,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가 나오게 돼요. 즉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뿐만이 아니라 3과 마이너스 3 딱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즉 x제곱은 a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만 표현을 해왔어요. x제곱은 a야 제곱해서 x를 제곱하면 a지 해서 제곱되는 것만 표현했는데 반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뭐야? 라고 물어본 건데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x에 해당하는 거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야 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3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였어요. 근데 제곱이 되기 전의 값 9가 제곱이 되려면 제곱해서 9가 되려면 어떤 수여야 돼? 근데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제곱되기 전 제곱의 뿌리가 뭐야? 해서 뿌리 근자를 써서 9가 제곱되기 전의 값은 뭐야? 그것을 9의 제곱근이 뭐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3과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예시에 있는 것처럼 16의 제곱근이 뭐야? 제곱해서 16이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4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4랑 마이너스 4야 두 가지가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값은 바로 양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우리한테 너희한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양수의 제곱근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플러스 어떤 값이야? 마이너스 어떤 값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음수의 제곱근이 뭐야? 뭔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게 존재한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우리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0은 하나 더 있죠.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얘는 0이 있죠. 그래서 0이 되는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0. 0의 제곱근은 0이야.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가지가 있었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고 0의 제곱근은 0. 한 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10이에요 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죠. 그쵸? 10과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자면 양수의 제곱근에는 양수랑 음수 두 개가 있어요. 아까 0 같은 경우는 양수가 아니죠.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근이 하나 있지만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 음수 두 가지가 있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양수 A의 두 제곱근 중 양수인 건 이제부터 우리가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은 음의 제곱근이야 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예시를 들자면 4의 제곱근은 뭐야? 라고 한다면 4의 제곱근은 2랑 마이너스 2에 해당하죠. 그 중에서 이 2는 4의 양의 제곱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는 4의 음의 제곱근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바로 구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호를 도입을 했는데 기호, 이 루트라는 모양을 쓰게 될 거예요. 이 루트라는 모양을 쓰게 될 건데 A의 제곱근을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이 A의 제곱근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기호를 사용해서 제곱해서 A가 되는 거는 양의 제곱근 루트 A 그리고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할 수 있어. 즉 4의 제곱근은 루트 4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기호로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얘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야 라고 해서 줄여서 근호야 라고 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낸 거를 루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양수일 땐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거 맨날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 두 번 쓰기 귀찮아. 그래서 뿔마 루트 A라고 부르자 해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즉 4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4의 제곱근은 뿔마 2야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곱을 이렇게 4처럼 바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보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근호,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2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야. 2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 번에 나타내서 뿔마 루트 2야 라고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보자면 이거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으면 이 친구들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제곱해서 2분의 1을 되는 수는 난 몰라. 그러니까 2분의 1의 루트를 씌워서 뿔마 루트 2분의 1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9의 제곱근은 아까 근호를 사용해서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9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9의 양의 제곱근은 3, 그리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양의 제곱근 루트 9랑 3이랑 똑같은 거구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은 거구나.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겠다. 해서 이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풀어보자면 마이너스 81이래. 마이너스 루트 81이래. 그러면 루트 81. 81은 9의 제곱이니까 이건 제곱수였구나 해서 얘는 마이너스 9에 해당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였으니까 굳이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좀 헷갈려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사라져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의사소통은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